저희는 대구매역 초등학교 전민지, 손효은, 이규열입니다. 저희 팀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고 진정한 자아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핫식스 팀입니다. 나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누구이지와 같이 토론에 임했던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삶을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 독서 토론의 주제를 진정한 자아 찾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명쾌한 답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호랑이벌레와 노랑이벌레는 남들이 정해놓은 인류를 향해 목표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 또는 나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자신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벌레는 삶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거야 라며 현재 먹고 자고 하는 생활만을 영위하는 애벌레의 삶이 아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뚜렷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에 오르게 됩니다. 위에 무엇이 있는진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틀림없이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다수가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 맹목적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모습, 서로 도움과 소통 없이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나고 되어야 내가 그 위를 차지할 거야 라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기둥에 오르는 또 다른 애벌레가 아닐까요? 기둥을 오르다 호랑이벌레는 기둥의 가운데서 노랑이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둥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에 노랑이벌레가 있었기 때문에 호랑이벌레는 어쩔 수 없이 노랑이벌레를 밟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노랑이벌레는 맹목적으로 기둥을 오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결국 호랑이벌레와 노랑이벌레는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예전의 애벌레의 먹고 자고 하는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랑이벌레는 여전히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였던 기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호랑이벌레는 기둥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애벌레가 남긴 기둥 끝에는 나비가 라는 말을 듣고 기둥 끝에 있는 그 비밀을 찾아 소통 없이 그저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서는 기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둥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수십 개의 목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러한 목표들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벌레가 이 기둥을 오르는 과정을 옳다고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사진 속의 캐릭터들을 승리자와 패배자들로 나누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고 열렬한 경쟁의 한 모습이라며 감탄사를 뿜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은 승리자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된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랑이벌레와 호랑이벌레가 올라갔던 기둥의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미 말했듯이 잔인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하고 오직 나만 살면 된다는 정신으로 다른 애벌레들을 희생시켰으며 이는 분명 밝은 결과가 아닌 나밖에 남지 않는 1인자 생활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벌레와 달리 노랑이벌레는 자신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이때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솜투성이 벌레 같아 보이는 번데기를 만나게 됩니다. 너의 겉모습은 죽어 없어질 것이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란다. 삶의 변화가 무엇이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그래, 꼭 다른 사람을 밟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옳지 않은 일이었어.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히 나만으로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나비가 되는 거야. 번데기의 말을 듣고 노랑애벌레는 자신도 번데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이 번데기는 나비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둥에서처럼 서로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치를 만들어 내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노랑애벌레와는 달리 호랑애벌레는 기둥의 끝에 오르지만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나비만이 기둥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비가 된 노랑애벌레를 보고 호랑애벌레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비가 된 노랑애벌레를 보고 기둥을 내려온 애벌레는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합니다. 호랑애벌레와 노랑애벌레는 자신을 찾기 위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호랑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이 올라가는 기둥에 맹목적으로 따라 올라가지만 노랑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를 밟지 않고 자기 스스로 번데기가 되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노랑애벌레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나를 버리고 인내와 인고의 긴 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라는 소설 데미안 중의 한 문구가 저희들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나를 찾는 방법, 진정한 자아를 찾는 방법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구나 라는 부분에 우리 모두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번데기는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한 애벌레의 도전, 그리고 우리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경쟁을 택하는 기둥에 올라갈 것인지 번데기와 같은 스스로의 인고의 시간을 겪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부분에는 우리 모두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존재 목적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윤활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태어나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에 필요한 재원이 되기 위한 우리 또는 직업을 갖기 위한 표면적 목표 달성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존재 목적을 인식한다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나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비와 같은 각자의 존재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태어남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과 함께 깨달음이라는 줄기로 자라나 성공이란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브라보 TV라는 방송 채널에서 한 외국 영화 배우이자 감독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원하고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성공을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욕망일 뿐입니다. 물질적인 보상보단 정신적으로 얻어지는 것, 그 일을 해냄으로써 느낄 수 있는 희열감, 기쁨, 행복, 그런 정신적인 보상만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꽃들에게 나비와 같은 존재가 되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아 나서는 힘든 과정을 즐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